다음은 원활한 결산을 위해 결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메뉴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출원가 설정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는지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매출원가의 계정의 계정 구분에 따라 관계코드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또한 매출원가 계정 구분에 따라 표준 원가 명세서의 유형이 결정되므로 제조 판매는 제조로, 용역은 공사로, 분양 판매는 분양으로 계정 구분을 맞게 설정해야 합니다. 제품 매출원가나 분양공사 매출원가처럼 재고자산이 있는 계정은 반드시 관계코드를 입력을 해야 하고 관계코드가 입력된 계정 과목에 대해서는 표준용 코드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단 그 외 다른 계정 과목들은 표준용 코드가 입력되어야 표준 재무제표에 반영되므로 표준용 코드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고평가 손실이나 환입이 있다면 해당 계정 과목을 등록해야 되는데요. 프로그램에서는 재고자산 코드 범위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계정을 등록하고 계정 구분은 평가 충당금을, 관계코드는 해당 재고자산 계정을 입력합니다. 다음 재고평가 손실은 영업의 비용 코드 범위에 계정을 등록하고요. 계정 구분은 재고평가 손실로, 관계코드는 해당 재고자산 계정 과목을 반영합니다. 반대로 재고평가 환입은 영업의 수익 코드 범위에서 등록하며 계정 구분은 재고평가 환입으로, 관계코드는 동일하게 해당 재고자산을 설정합니다. 다음은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메뉴를 보겠습니다.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메뉴에서 처분 사항이 있다면 처분 확정일에 일반 전표 입력에 처분 분계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해 연도 중 중간 배당이 있다면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중간 배당금 계정으로 전표를 입력해야 됩니다. 372번 중간 배당금 계정으로 전표가 입력이 되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5번 중간 배당금 란으로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결산 전에 체크할 사항을 모두 확인했으니 이제 결산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성급비용처럼 자동 결산이 되지 않는 항목은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수동으로 먼저 분계하고 결산 자료 입력 메뉴를 실행해서 자동 결산을 진행합니다. 결산에 맞게 기간을 설정하며 저는 연결산으로 1월에서 12월을 설정하여 조회하겠습니다. 매출 계정이 반영되어 조회되며 우측 상단 더보기에 원가 설정에서 설정한 매출 원가와 원가 경비가 반영됩니다. 그리고 상품, 원재료, 부재료, 제공품, 제품에 대한 재고자산의 기말 재고금액은 직접 입력해 주시면 되고 감가상각비는 직접 입력하거나 더보기에 감가상각비 반영으로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 메뉴에서 계산한 감가상각비를 불러와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잘못된 감가상각비 금액이 불러온다면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 메뉴를 실행해서 조회한 후에 상단의 조회월 삭제 버튼을 클릭해서 저장된 감가상각비를 삭제 후 다시 결산월을 입력하여 조회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 다시 결산자료 입력에 감가상각비 반영해서 아래 세로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된 감가상각비를 다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완료했다면 상단의 전표 추가 시에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결산 종료월 말일로 결산 분계가 추가됩니다. 이렇게 12월 31일로 결산 분계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산분계 이후에 수정사항이 발생하면 다시 결산분계를 반영해야 되는데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전표 추가로 자동으로 삭제 후 추가도 가능하지만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더보기에 자동분계 일괄 검색에서 일괄 삭제도 가능합니다. 단 일괄 삭제 시에 통장이나 신용카드 등 자동 전표 처리해서 전송한 전표도 같이 체크되어 있으므로 함께 삭제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신고 기간에는 정신없이 바쁘다 보니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시죠? 아, 이거 실수로 지웠는데 다시 복구할 수 없나요? 이런 문의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 꼭 삭제하실 때 한 번 더 확인해서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삭제하실 때 자동분계 일괄 검색 및 삭제 화면에서 아래 전체 취소 버튼을 클릭하고 결산분계만 체크해서 삭제하시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결산분계를 완료했다면 재무제표를 확정해야 되는데요. 먼저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단기제품 제조 원가 금액을 확인한 뒤 손익계산서에서 단기제품 제조 원가와 금액이 동일한지 체크합니다. 다음으로는 단기 순이익 금액을 확인해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메뉴에 단기 순이익 금액과 동일한지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결손금 처리액이나 잉여금 처분액이 있다면 추가로 해당 란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입력한 내용은 단기가 아닌 차기에 전표를 직접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모든 금액을 확인한 후에는 우측 상단의 전표 추가를 통해 손익대체 분계를 반영하고 마지막으로 재무상태표를 조회해서 재무제표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메뉴와 재무상태표 메뉴에 미처분 이익 잉여금 금액이 다른 경우 차액이 발생하였다는 메시지가 발생하는데요. 이 차액 메시지 안 보신 분은 없으시죠? 차액이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자주 발생하는 사례와 해결 방법을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앞서 설명드린 결산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조원가 명세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 순으로 조회하지 않을 경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이익잉여금이 갱신되지 않아 차액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차액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전기분 재무상태표 메뉴에 2월 이익잉여금 또는 2월 결손금과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통합회사의 경우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전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 란의 금액은 통합되지 않으니까 확인해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이익잉여금 처분액에 대해 단기의 처분분계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의 처분액이나 처리액 란에 금액이 입력되어 있는데 단기에 전표가 입력되지 않았거나 반대로 단기에는 처분분계 전표를 입력했으나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메뉴에는 금액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도 차액이 발생합니다. 현재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이익잉여금 처분액으로 이익준비금 100만 원이 입력되어 있고 상단의 처분 확정일은 3월 26일인데요. 일반 전표 입력 메뉴를 확인해서 처분 분계가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는 재고자산 계정인 원재료를 원재료 B로 입력한 전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전표 입력 시에는 원재료로 계정 과목을 반영한 후에 결산분계로 원재료와 원재료 B를 대체해서 반영해야 합니다. 계정별 원장 메뉴에서 501번 원재료 B 계정을 확인하면 1월 23일 전표처럼 차변에 원재료 B로 입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원재료 B 계정을 직접 사용할 경우에도 차액이 발생하므로 원재료 B를 원재료로
계정 과목을 변경해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6번째로 합계 잔액 시산표를 조회해서 잔액이 있는 원가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500번대 원가 비용을 사용하는 회사인데 600번대로 비용을 잘못 입력하면 대체 분계가 되지 않아서 해당 금액만큼 차액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600번대로 원가로 입력된 전표를 500번대 원가로 변경하여 수정합니다. 7번째는 전표 입력 시 구분이 입금이나 출금인데 계정 과목을 현금으로 입력된 전표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일반 전표 입력 메뉴의 조건 검색에서 분계 구분을 입금이나 출금, 그리고 계정 과목은 현금으로 설정하여 조회하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해당 전표는 삭제하거나 다른 계정 과목으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8번째로 현재 화면에 입력된 전표 중에 이상한 점 바로 눈치채신 분 있으실까요? 첫 번째 전표는 수동으로 원가를 대체한 분계인데 차변, 대변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런 원가 대체 전표는 유형을 결차, 결대로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전표의 경우에는 상품이 소모품비로 타계정 대체된 전표인데 이런 경우 결차, 결대가 아닌 차변, 대변으로 입력되어야 합니다. 또 타계정 대체 전표의 경우 반드시 적요란에 타계정 대체로 적요 코드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미 다들 아시는 내용이실 텐데요. 결산이 완료된 상태에서 전표를 추가하거나 수정한 경우에 기존의 결산, 손익대체 분계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결산 및 손익대체 분계를 다시 추가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차액을 해결한 후에 결산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서 소개해드린 AI 법인 조정을 이용하실 때 수임처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T-엣지 기능을 간략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아고 T 메인 화면에서 T-엣지 가입 요청으로 위아고를 사용하지 않는 수임처에게 위아고 초대 메일을 전송하고 담당자는 초대 메일을 통해 위아고에 가입하면은 T-엣지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미리 가입해 두었기 때문에 미리 로그인된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위아고를 사용하지 않는 수임처 관리자가 T-엣지에 접속한 화면입니다. AI 법인 조정으로 세무회계 사무실에서 요청한 정보를 우측 메신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잠시 후 AI 법인 조정 시연 시에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엣지에서는 메신저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주요 기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통장이나 카드 사용 전표를 직접 입력하지 않고 해당 내역을 자동으로 수집해서 전표 처리하실 텐데요. 이를 위해서는 수집정보 등록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수임처의 홈택스 아이디, 비밀번호, 또 계좌정보뿐만 아니라 통장 비밀번호까지 요청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죠. 민감한 정보다 보니 제공을 꺼리는 수임처도 많고 잘못된 정보를 등록하면 오류가 발생해서 여러 번 다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T-엣지의 메인 매출 거래 현황에 있는 수집정보 등록 기능을 활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하면 상단에 T-엣지 로고가 표시되며 기존에 사용하던 스마트 A10의 수집정보 등록 메뉴와 동일한 화면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메뉴 많이 보셨을 텐데요. 세무회계 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수집정보 등록이 아닌 T-엣지의 수집정보 등록 화면입니다. 무엇보다도 수임처 담당자가 해당 화면에서 직접 홈택스 아이디나 통장 정보를 등록할 수 있어 비밀번호 같이 민감한 정보를 세무회계 사무소에 따로 전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등록된 통장 정보는 자동으로 수집되며
수집된 통장 자료는 상단의 증빙기장 관리의 통장 정리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입출금 내역의 적요만으로는 거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 않으신가요? 그때마다 수임처에 전화로 물어보고 수임처는 다시 자료를 찾아봐야 되니 업무 흐름이 끊기고 번거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 메모 기능을 활용하면 좋은데요. 수임처 관리자가 거래 내역에 메모를 입력을 해두면 세무회계 사무소에서는 이를 참고해서 개정 과목이나 거래처를 반영해서 전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장 정리뿐만 아니라 수임처에서는 증빙 영수증 관리 메뉴도 사용 가능한데요. 상단의 증빙기장 관리의 증빙 영수증 관리 메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현장 근무가 많거나 외근이 잦은 수임처라면은 경비 영수증을 챙기는 게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죠. 카드 내역서에 나오는 상호만으로는 어떤 지출인지 알기 어려워서 영수증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가멸 용지로 된 영수증은 시간이 지나면 글자가 흐려지거나 찢어져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영수증을 받자마자 사진을 찍어두고 찍어둔 사진은 증빙 영수증 관리의 우측에 있는 증빙 자료 전송으로 세무회계 사무소로 전송할 수 있어서 덕분에 영수증을 따로 모아둘 필요가 없고 세무회계 사무소에서는 전송된 영수증을 보고 전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위아고 T 엣지 화면이었고요. 그럼 세무회계 사무소에서는 어떻게 줘야 되는지 위아고 T로 돌아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아고 T의 수임처 관리에 통장 정리 메뉴를 실행합니다. 그러면은 메모란에서 수임처에서 입력한 메모를 확인을 하고 우측에 상대 계정을 입력을 한 뒤에 체크해서 상단 전표 전송으로 전표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무회계 사무소에서 입력한 메모를 수임처에서도 확인이 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빙전표 입력 메뉴에서 미확인 증빙 탭에서 TH에서 수임처가 업로드한 증빙을 확인할 수 있고 증빙 내역을 확인해서 적합 여부를 선택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 상단의 적합 증빙 탭에서 거래 일자, 구분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해당하는 전표를 체크 후 하단에 있는 전표 반영 버튼을 클릭하여 전표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T 엣지를 활용하여 불필요한 작업은 줄이고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T 엣지의 다양한 기능들을 적극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